자, 이제 14번부터 다시 갈게요. 14번. 자, 좀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가 실수일 때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쉬운 것부터 좀 처리를 할까요? 디귿번 먼저 보게 되면 디귿번 당연히 맞겠죠. 왜냐면은 절대값이라는 건 A, B가 뭐가 들어가는 걸 불문하고 다 양수니까 양수끼리의 합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건 당연하고 같은 경우까지도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A는 0이고 B가 0이면 어때요? 등호가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네, 디귿번은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기억이냐 니은이냐인 것 같은데 기억번은 발레가 너무 뻔해요. 왜냐면 봐봐요. A가 그러니까 발레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5고 B가 마이너스 7 같은 거라고 해봐요. 그럼 좌변은 뭐가 되죠? 좌변은 12인데 우변은 2가 되니까 틀리죠. 이렇게 기억번 일단 발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니은번은 왜 맞냐? 니은번이 제일 보통의 배우는 내용일 텐데 이거는 요 그대로 기억을 해두셔도 돼요. 자, 봅시다. 보통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얘와 얘가 실제로 지금 저러한 대소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은 제곱하면 의미 없으니까 풀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하게 되면 뭐 요거 그대로 제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ab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시고, 여기에선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네. 자, 그랬을 때 뺐을 때, 그러니까 이 둘을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지가 맞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절대값 a 절대값 b는 크거나 같다. a, b 요게 성립하냐? 맞겠죠, 당연히. 뭐 대단한 어떤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것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얘가. 뭐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것도 가능합니다.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b랑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는 a와 b가 0일 때 성립하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5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답도 확인하고 가야겠다. 또 틀릴까봐. 14번에 5번 맞죠? 자, 다음은 16번을 체크했는데 15번은 지난번 20년도 강일고등학교 기출문제 때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뺐고요. 16번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이 문제는 이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은데 말장난 때문에 좀 얘기를 좀 할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따라서 얘네 둘을 연결해서 한꺼번에 쓸 수 있죠. 뭐냐면 한꺼번에 쓸 수 없네요. 한꺼번에 쓸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얘네를 그래도 그림으로 그릴 수는 있겠네요. 이러한 관계가 있겠죠. 이거 두 개가 맞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관계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번에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요거에 해당하게 되려면 진리집합을 뭐 라지 P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겠네요. 라지 R 이렇게. 자, 그러면은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첫 번째 예부터 보면 집합 Q의 원소에 3이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A가 3이던지 또는 B제곱 마이너스 1이 3이던지. 자, 요 경우에는 네, 요 경우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나? 다른 조건은 없죠, 그죠? 예. 이게 지금 서로 종속적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3이게 되면 여기 1번 케이스 그대로 볼게요. A가 3이게 되면 3B랑 B가 되죠. 아래 원소는. 그죠? 그러면서 가장 커야 되니까 B가 3인 게 좋겠죠. 네. 그래야지 3B가 9가 되면서 B가 가장 큰 형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결정 지으면 거기에 맞게 A 더하기 B가 최대가 되는 그런 경우를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6이 나왔는데, 아이고, 여기 6이 있네요. 6. 네. 6이 가장 선지에서 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이 문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부분 때문에 얘기를 좀 할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요거랑 완전히 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 그러니까 순서를 가끔씩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써도 되거든요. Q이기 위한 P의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확실히 문제들을 보면 이런 문제는 안 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기 위한이 앞으로 먼저 붙으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순서대로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하시면 틀려요. 그러니까 말장난이거든요, 말장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예제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만약에 제가 뭐 기출문제 어쨌든 해설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할 테니까, 만약에 그런 게 보이면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뭐 이기 위한 이런 멘트가 뜨게 되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메커니즘이랑 반대니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P의, 뭐 P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제가 기출문제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아무튼 이기 위한이 먼저 나오면 뒤에 거부터 먼저 읽어야 되는구나, 순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집합 x가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x에서 x로의 함수가 뭐 1대1 항등 상수 함수 각각 되는 것을 FGH라고 하자. FGH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이 대응되는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가조건과 나조건, 네, 그죠? 가조건, 나조건 이거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항등함수라는 거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항등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입력되는 애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등함수 G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 2 이렇게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항등함수의 정의니까. 따라서 여기 가조건을 좀 더 명확하게 써보자면 F2는 그러니까 2고 그게 H2다 를 준 것 같고요. 그러면은 F2랑 H2가 다 2라는 얘기죠, 그죠? 네. 별로 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G를 먼저 쓰긴 했는데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겠죠. 1, 2, 3, 1, 2, 3 1대1 대응 함수가 되고 싶습니다. F는 따라서 강아지 소리가 들리네. 자, 2가 2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체크를 할게요. 여기보다 더 뭐 결정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H도 똑같이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1, 2, 3 얘는 상수함수잖아요. 상수함수. 그러면은 2가 2로 가는 게 확정이 됐으면 1도 2로 가는 게 확정되고 3도 2로 가는 게 확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제가 왜 어려워 보였다고 생각을 했지? 네. 자, F2는 2입니다. 그리고 F1과 F3이 지금 이러한 관계에 있어야 하니까 뭐겠어요? F3이 1이어야 하고 F1이 3이어야겠죠. 자, 따라서 지금 뭐 구하래요? 각각의 1이 가지는 값. 각각 1이 가지는 값은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니까 세 개를 합치시게 되면 6인가요? 네. 6으로 가십시오. 17번은 넣을까 하다가 뭐 별로 어려운 문제 같지 않아 보여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0일을 물어보면 30일과 같은 거는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F27이고 계속 이제 4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이제 떨어지겠죠. 4 간격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니까 혼자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를 표시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지워졌네요. 네, 아마 지워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다 표시를 해놨었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자, 봅시다. 19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집합 A는 원소 2와 3을 가지는 집합이고 B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까지도 보이네요. 자, A와 X는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고 B와 합집합을 했을 때는 집합 B가 된다. 자, 따라서 뭐예요? 2와 3을 포함하지 않고 그러면서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하죠. X라는, 그죠? 따라서 2와 3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발생하고 두 개가 발생하고 두 개가 발생하고 두 개가 발생하니까 16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집합 X가 지금 뭐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16개를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공집합은 제외한다 이런 조건이 달리면 그때는 하나를 빼셔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조건이 걸렸다면 봐봐요. 2, 3은 일단 안 넣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16개를 센 게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동시에 4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하는 거 와중에는 뭐가 있냐면 다 안 들어간 케이스도 있겠죠. 이 16개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되는 공집합 상태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서 공집합을 빼달라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빼주세요. 네. 자, 다음 20번 볼게요. 네, 20번. 아이고, 하지마. 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세요. 자,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보시면은 혹시 모르는 학생분들이 계실까봐 3,1은 대충 여기쯤이죠. A랑 B가 양수다라는 것도 일단 체크를 하시고 이게 봐봐요. A,0이라는 게 그냥 A,0을 보지 마시고 얘는
x축 위에 어떤 점이라는 거예요. a라는 것 자체의 의미보다는 x축 위에 점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x축 전체가 아니라 양수 부분에 점 b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C도 지금 B, B라고 하고 있는데 B, B라고 보지 마시고 X좌표와 Y좌표가 같으니까 Y는 X 위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다시 B, 죄송합니다. B에서와 마찬가지로 C 또한 양수 부분에, 그러니까 즉 일사분면에 존재한다, 요거까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뭐 둘레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목이 완전히 갔네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셨죠? 어떻게 하시면 되죠? A를 Y는 X에 대칭시키고 Y는 X에 대칭시키면은 자리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도 대칭을 시켜서 A2'이라고 할까요? 3, -1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이렇게 가는 게 둘레의 최단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1,3과 3, -1을 한 번에 직선으로 연결해줘야 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죠. 자, 따라서 그 거리는 루트 4 더하기 16입니까? 예. 2 루트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2 루트 5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쵸? 사실 2번 때문에 한 건데요. 2번이 그나마 좀 의미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대칭시키고 대칭시켜서 이제 요 둘을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림이 매우 지저분한데, 그러니까 여기 둘을, 이 그림을 뺄게요. 이제 뭐 삼각형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전체 진행을 시키는데 얘네가 각각 y는 x랑 여기랑 여기 치고 지나가는 그 지점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기본 문제에 나와 있는 문제여서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2번 같은 거는 살짝 좀 시간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체크를 했거든요.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거 두 개가 이루는 직선을 구하셔서 y는 x와의 교점,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1,3 a2'이 3, -1이니까 둘이 이루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겠네요.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그다음 점은 그냥 A'으로 잡을게요. 지나는 한 점.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알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죠? y-3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 따라서 얘랑 이제 y는 xy 교점을 뭐 구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a, b 값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플러스 5, 요게 이제 직선이 되는 거고요. 요 직선이요, 요 직선. 네. 자, 일단 y는 xy 교점을 찾기 위해서 연립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3x는 5, x는 3분의 5. 그러니까 즉 여기가 3분의 5, y좌표는 찾으러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y는 x 위에 점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시면 돼요. 따라서 b 값은 어차피 3분의 5로 확정이 되고요. a, 이거 뭡니까? x절편이죠. 이 직선의 x절편입니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죠. 그래서 y에 0 넣어주면은 x는 뭐죠? 2분의 5. 따라서 a는 2분의 5.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21번. 명제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쓰면 ab는 짝수다 의 역과 대우를 쓰고 각각 그 참 거짓을 판별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역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a, b가 짝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홀수이다. 이게 되겠죠. 자, 대우도 취해볼게요. 대우는 뭐였죠? P면 Q이다를 대우 취하면 어떻게 되죠?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죠. 이게 대우입니다. 자, 대우를 취하게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A, B가 홀수이면 그렇게 막 대단한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정을 한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AB가 짝수인 걸 부정하면 AB가 홀수라는 얘기니까 너무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혹시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나피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이다. 이게 되겠죠. 아, 그래서 역과 대우를 취하라고 했나 보네요. 두 개가 그냥 각각 부정만 하면 되니까. 이게 일단 맞는지 틀리는지 봅시다. 발레를 찾아볼까요, 일단? 그러니까 AB가 짝수다라는 게 뭐냐면요. A가 홀수 먼저 할까요? 예, 홀수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A, B가 홀수이려면 A도 홀수고 B도 홀수여야 돼요.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어떤 두 수의 곱이 그러니까 정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그러니까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두 수의 곱이 홀수면 둘 다 홀수이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어요. 따라서 한마디로 A 곱하기 B가 홀수다라는 얘기는 A와 B가 모두 홀수이면 이라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랬을 때 제곱합은 짝수다. 이게 맞을까요? 이거를 봅시다. A가 홀수라면 이러한 꼴로 쓸 수 있죠. 뭐 이렇게 써볼까요? 네. B도 다른 비례상수 뭐 mn으로 해볼까요? 우리 mn 2m 플러스 1 2n 플러스 1 뭐 n과 n은 서로 영향 없는 그냥 각자 독립적인 변수입니다. 그러면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이게 아마 무슨 귀납법인가 무슨 수원 가시면 많이 할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저도 요 값을 봐봐요. 각각 전개해보면 4m제곱 4m 플러스 1 요게 되고 4n제곱 4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4m제곱 4m 4n제곱 4n 플러스 2가 되죠.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고요. 얘를 전체 2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수라고 생각해봐요. 수. 그 수를 2로 묶을 수 있으면 그 수가 뭐예요? 짝수입니다. 짝수. 그게 바로 왜 우리가 어떤 짝수를 데려와도 2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요것을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고2 올라가서도 귀납법이라는 파트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아직은 좀 어색하겠지만 2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면 곱하기의 형태로, 그러니까 인수분해 형태 같은 거라고 하면 되겠죠. 인수분해와 유사한 형태로 2를 앞으로 잡아 뺄 수 있으면 그 전체의 수는 짝수라고 할 수 있다. 요것 예. 따라서 요게 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게 되겠네요. 그럼 그죠? 자, 뭐 이것은 발려에 들 게 너무 많은데 짝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짝이어도 되고 짝짝이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1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7이라고 해볼게요. 둘 다 홀수구나. 바보네. 뭐가 있을까요?
발레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바보. 이게 지금 홀수이다의 발레를 찾는 건데 짝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사 같은 거. 짝수는 제곱해도 짝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이 되는데 홀수가 아니죠. 따라서 이게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은 거짓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제 문제로 나왔지만 이거 자체가 명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걸 거예요, 아마. 기억을 좀 하시고요. 네. 22번 볼게요. 이렇게 문제가 하나만 이렇게 딸랑있네. 길이가 60인 줄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똑같은 5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역 전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넓이가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전체 테두리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구역 전체 테두리 바깥쪽 직사각형.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자, 갈게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A, B라고 잡아야죠. 그러면 길이가 60인 줄을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이 줄의 길이를 일단 A와 B로 표현을 해봅시다. BBBBBBBB A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A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B는 10개 있네요. 그래서 10B가 얼마입니까? 60 이라는 관계식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산술기하의 냄새가 나네요. 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A, B 이렇게 설정했었죠.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러니까 넓이라는 것은 뭐예요? A 곱하기 5B가 되겠죠. 넓이라는 것은. 그러면 5AB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다네요. 자, 끝났네요. 이 합과 곱 형태가 같이 나오는 꼴은 무조건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산술기하예요. 산술기하. 이 루트 기본 개념은 알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60이잖아요. 그죠? 60. 따라서 루트 6, 그러니까 60AB인가요? 저 계산하면 이게 3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60AB는 9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날리니까 15네요. 따라서 AB의 최대값은 15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넓이의 최대값 자체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그러니까 최대가 될 때의 AB 상태가 궁금한 거네요. 그러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지겨울 거예요. 두 개가 같아야 등호 조건이죠. 산술기하를 들어갈 때 왜 등호 조건 뭐라고 배웠어요? 아이고 왜이래. 그러니까 가로치고 맨날 이렇게 나오죠.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 이런 거 많이 봤죠.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공지가. 따라서 산술기하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A, B 자체로 보지 마시고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이해를 하셔서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와 얘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얘네들은 각각 뭐여야 합이 60이겠어요? 30씩이어야겠죠? 따라서 6A도 30, 10B도 30. 자, A는 5가 되고요. 따라서 B는 3이 됩니다. A가 5가 되고 B가 3. 그러니까 5, 3이라고 쓸게요. 다 지우고. 그림을 잘 그려주셨네요. 보니까. 자, 이때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3, 3, 3, 3, 3, 15, 30
40, 네, 이렇게 4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혹시 기출문제 중에 뭐 산수기하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있으면 제가 뭐 언제가 최대가 된다에 대한 얘기를 따로 아예 길게 좀 해드릴게요. 네, 뭐 딱히 문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해당 문제가 뭐 앞으로 다른 학교 기출을 풀다가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